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도 하는 증여세라는 대제목으로 한국공인회계사의 채널과 함께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증여세도 누구나 숙지해야 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익한 증여세 정보와 증여 전략 등을 파헤쳐 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상속과 증여는 함께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그리고 증여세란 생전에 재산이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증여는 생전에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유명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회장님이 이제 딸에게 너한테 상속된 재산 모두 환수할 거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바로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발생하는 개념인데 본인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속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었고 직업병이에요. 불편합니다. 틀리면. 드라마의 재벌들 이야기에서 흔히 나오는 소재인 유언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의 범위와 순위가 돌아가시는 분의 유언에 따라 지정되는 상속인데요. 이 펜트하우스의 내용도 사실은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서 천서진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지 정해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펜트하우스의 대사를 굳이 저희 직업적인 정신으로 깊이 파보자면 유언상속으로 정해둔 너의 상속분을 모두 걷어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 이 부분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보통 세금은 이익을 얻은 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판단도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납세 의무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증여를 해주는, 즉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 상속을 해주시는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금은 이익을 얻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판단도 쉽습니다. 그럼 증여로 인한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하신 분인 증여자가 아니라 이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긴 분이 아닌 이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은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납세 의무자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겠네요. 그럼 세 번째로는 증여세를 저희가 보통 언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일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매수 계약과 함께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죠. 자금의 원천을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증여세가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겠죠. 특히 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원천에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관련된 증빙과 증여세는 꼭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장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좀 사두려고 합니다. 혹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했을 때 이때도 당연히 증여세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주식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는 이후 별도의 컨텐츠로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증여세는 얼마를 내나요?
네, 보통 이렇게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 얼마의 금액일 텐데 금액을 아시려면 먼저 증여세 세율을 간단하게라도 좀 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유사하게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이 세율 체계 정도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10억 초과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사실 30억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 증여세는 증여 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발견될 때는 가산세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될 때는 원래 증여세와 더불어서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증여 이슈가 발생하신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10년간 5천만 원, 이게 바로 이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저희 뭐 가족이나 친척 간에 재산을 조금 주기도 하잖아요. 부러운 일인데. 그 증여하는 재산 중에서 일정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도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실 때는 그 기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증여를 해주는, 즉 재산을 주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그룹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크게 배우자 그룹, 직계 존속 그룹, 그리고 직계 비속 그룹, 그리고 그 외의 친인척들이 있는데요. 배우자 증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죠? 10년 동안 6억 원. 그리고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 한마디로 부모 자식 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면 조금 한도를 낮춰서 2천만 원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등은 1천만 원. 뭐 이모나 삼촌 분들에게 뭐 증여를 받게 된다면 이 1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궁금하신 그 대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면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인척입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녀 한 명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어머니는 하나의 그룹이어서 총 1억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돼서 차감이 되고, 그 추가되는 5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1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10%에서 20% 이렇게 뛰기 때문에 가끔 이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을 피하려고 뭐 조금 쪼개가지고 1억을 2천만 원씩 몇 년 동안 나누고 이런 생각도 당연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10년 동안 동일 그룹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이내라면 그 쪼개서 주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재산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는 법의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어떤 증여에 해당하는 건들을 좀 규정을 해놨었는데, 네, 그런데 2003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이런 예시적인 규정들을 다 전환을 해서 법령에 열거된 유형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을 무상 이전했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증여세 이제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포괄해서 다 과세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열거된 형태의 무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증여로 과세했다면, 지금은 사실상의 실질을 따져서 재산을 무상 이전을 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법령 규정을 보면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이 위의 규정을 준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은 빼버리고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준용해서 증여로 보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의 세율과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등 증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자산 이전의 인식이 많이 바뀐 요즘 단순히 인터넷이나 블로그 검색 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색 내용 대신에 법령을 알고 계신다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법을 보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법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보았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증여세지만 앞으로 나도 아는 증여세 시간에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